오늘은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게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우리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차병원의 난임센터 홍승욱 박사님 모시고 난임 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대부분 다 난임 치료라는 게 시험관하기 아니면은 인공수정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뭐가 적합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좀 나이가 젊으시고, 그러니까 네. 30대 초반, 네. 적어도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고, 아니면 그 이전이나,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여성분이 배란이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난관이 열려 있는지, 네. 그 난관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난관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어야지 네. 이제 그 인공수정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 정액도 네. 그 정상으로 저희가 판정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액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WHO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륨은 한 2에서 4ml 정도, 4cc 정도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카운트는 이제 1ml당 한 20에서 2천만에서 4천만 네. 마리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단위 그다음에 면적 안에 들어있는 정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총 그 정자 수 중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이 얼마나 되나, 그걸 저희가 이제 모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모틸리티가 4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100마리 스펌을 우리가 봤을 때 네. 40마리는 적어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양인데, 몰폴로지라고 그래서 네. 그 모양이 100마리를 저희가 염색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 네. 정상으로 나오는 게 한 14마리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그걸 정상적인 정액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 남편분 정액이 그 정도 되고, 근데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배란이 제대로 되고 난관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를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기능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배란일에 맞춰서 정액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워시를 해요. 깨끗하게 잘 그 워시를 해서 가장 네. 좋은 스펌만, 정자만 골라갖고 그걸 이제 자궁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임신을 유도하는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그 배란되는 난자의 개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 인공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 개수를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네. 조금 더 배란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약제를 투여를 해요. 호르몬 제제를.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 정도 한두 개가 배란이 돼야 될 거를 조금 더 배란이 되도록 좀 더 키워주는 거예요. 몇 개를 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는 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네. 예전에 그 해외 토픽 같은데 보면은 뭐 4쌍둥이, 5쌍둥이가 나오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하기가 어려운 상황. 네. 예를 들면 뭐 난관 두 개가 다 막혔거나, 어. 아니면은 난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난자를 만들지를 못한거나, 네. 아니면은 뭐 또 예를 들어서 그 배란은 되는데 네. 그 나팔관 쪽에 또 이상이 생겨갖고 이게 난관 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한다거나.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난임이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임신이 되는 과정을 잘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매 과정마다에서 어떤 그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임신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네. 이제 그 임신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배란이 되면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야 돼요. 네. 배란이 되고 괜히 나팔관을 통해서 난관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정자를 만나줘야 돼요. 네. 나팔관에서 고구 근처에서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난관이 막혀버리게 되면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배란된 난자는 그냥 체내로 흡수가 될 거고, 네. 정자도 그 난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로 흡수가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직접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공수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그 경우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는 그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3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 네.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여성의 그 난소 기능은 갑자기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징후가 보이게 되면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게 그
징후가 보이기 전에 네. 시험관하기 시술을 빨리 시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징후가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그렇지만 이제 자궁의 기능은 서서히 진행이 돼요. 네. 저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0대 후반이 된 여성분들도 그 수정란이 좋은 상황이라면 네. 임신이 될 수 있고 분만까지 가능한데 네. 보통 보시게 되면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넘어가신 분들의 난자를 보게 되면 난자 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하고는 관계없이 네. 난자로 인해서 그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정액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액이 그 정자가 질이 가장 좋아서 네. 수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게 되면 네. 그 거의 대부분의 그 메일 팩터들, 그러니까 네. 그 정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자를 저희가 한 마리만 직접 잡아서 난자에 네.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네. 시험실에서, 그 시험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부인분의 부인분에서 이제 난자를 예를 들어 10개를 채취했으면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퀄리티의 정자 10마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시험관하기를 그 수정을 시키는 방법을 익시라는 방법을 안 하고 네. 그냥 일반 그 컨벤셔널 IVF라고 그래서 일단 네.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자 하나에다가 네. 정자를 한 5만 마리 정도를 같이 키워요. 네. 그러면 정자가 난자한테 헤엄쳐서 가서 네. 그리고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는 네. 정자도 괜찮고 난자도 정상이었을 때 네. 정자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난자한테 가서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관계를 가져갖고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돼요. 근데 이제 정자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네. 카운트가 너무 적거나 네. 모양이 안 좋아서 네. 난자한테까지 가기가 어렵고 네. 난자하고 수정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익시라는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인트라사이토플래즈믹 스퍼럼 인젝션이라고 그래서 네. 정자 직접 주입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자 한 마리만 저희가 딱 잡아서 네. 직접 난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툴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수정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네. 다음 날 아침에 수정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난자를 두고 5만 마리의 정자를 놓고 수정을 시키면 제일 건강하고 쌩쌩한 정자가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가장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네. 근데 아예 주입을 해서 정자 하나를 넣으면은 그 정자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수정란 자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그 정자를 한 마리를 딱 잡을 때 네. 정자를 하나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에서 그러니까 워시를 똑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아까 그 익시가 아닌 다른 방법 이제 두 가지 방법의 수정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시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컨벤셔널 IVF라는 거는 이제 정자를 워시를 해서 일정 숫자 5만 마리를 같이 넣는데 네. 똑같이 익시하는 정액도 워시를 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좋은 스펌을 찾는 거예요. 네. 움직임이 좋고 모양도 그 정상으로 보이고 네. 그런 정자들을 저희가 그 현미경 한 400배 되는 현미경에서 보면서 네. 정자를 잡아서 직접 넣어주는 거니까 오히려 셀렉션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연적으로 네. 아까처럼 뭐 5만 마리를 놔뒀을 때 네. 정자가 알아서 네. 잘 가서 네. 난자한테 들어가서 수정이 되는 경우는 네. 자연적으로 이제 셀렉션이 되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네. 박사님 여태까지 아주 수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해요. 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임신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네. 당연히 임신하리라고 성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성공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수정란을 배양을 하고 키워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선택을 해서 이제 의사한테 드리면 네네. 의사분이 이제 그거를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궁에.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텍스트에서 배운 거 경험에 의해서 가장 베스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딱 선택을 해서 넣었는데
그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육안으로밖에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 육안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염색체 테스트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진단을 해보면 네. 그런 그 난자들은 대부분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가 맞질 않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잘 자라더라도 네. 착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런 정도까지 자라주지를 못하는데 네. 운이 좋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꽤 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유전자 검사를 안 하게 되면 네. 유전자 진단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네.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난자다. 네. 경험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한 80% 이상은 성공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 그래서 요즘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그 유전자 진단을 요즘은 거의 한 모든 환자들이 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한 여성분한테서 수정란을 저희가 5개를 확보를 해서 5개를 네. 다 유전자 검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네. 1번이 뭐 제일 탑 그레이드였고 2번이 한 중간쯤 됐다. 네. 근데 1번이 탑 그레이드였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한 걸 보니까 걔가 에브노말인 경우예요. 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난자를 집어넣게 되면 네. 착상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다 걸러내는 거죠. 네. 그 검사를 해서. 네.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이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과정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은 그 제네릭 그 유전자 검사도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면은 좋은데 네. 그렇게 그 세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또 인력도 많아야 되고 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촬영을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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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환자 볼륨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네.